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태극기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장마라는 말이 이제 몸에 와닿네요. 그동안은 좀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비 피해 없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주에 위치한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2시간이라고 통보를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 라인에 테스가 이제 뭐 공급 진출을 시작해서 뭐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테스에는 뭐 중요한 소식이 되겠죠. 삼성전자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좋은 실적 보였고 아마존도 좋은 실적 보였습니다. 뭐 미국 기업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뭐 밸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니까. 자, 다우 지수입니다. 27,000포인트 도전했습니다. 27,005포인트인데 돌파했다고 하기에는 위쪽으로 한 차례 더 이렇게 양봉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선 만족스럽지 않다. 여기서 조금만 밀려도 다시 이탈하는 거죠. 그러니 안착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여기는 그냥 도전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뭐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사상치 고치 계속 돌파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나스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 유지하면서 전일 뭐 쉬어간 부분에 대해서 뭐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0포인트 위쪽에 있는데 이탈해도 괜찮아요. 이탈해도 21선도 있고 1200포인트도 있고 해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오면 되는 거고 유지해주면은 다시 한번 또 사상체육과 계속 돌파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있는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제 텍사스주 휴스턴이죠. 이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 씨가 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지 이거는 즉각 취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고 미국이 고집 부리면은 중국은 또 반드시 단호한 조치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지켜보자고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으로 당연히 지금 불편한 관계예요. 뭐 과거 뭐 작년에도 계속 뭐 무역 관계 쪽으로 계속 무역 전쟁하면서 불편한 관계였고 지금이라고 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겠죠. 여기에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하게 서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얘기 계속 나왔던 홍콩 보안법 통과시켰죠. 이 부분 문제가 되죠. 거기다가 코로나19 문제가 되죠. 그리고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도 핑계가 아니고 저것도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이제 문제로 삼았던 부분이죠. 정확하게는 기존부터 문제 삼았던 부분이고 하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 갈등이 일어나는 모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뭐 총영사관 추가적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라고도 휴스턴 말고도 추가 조치 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정치적으로 지금 갈등을 살짝 빚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은 종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하게 되면 위쪽으로 이제 치고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어설프게 넘어갔다가 꺾일 바에는 안 넘어가는 게 더 나은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돌파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종목들은 여러분들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잘 가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지수 여기서 지금 못 넘어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수익은 잘 붙어가고 있죠.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간단하게 보면은 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뭐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선물을 조금 조절했죠. 7천 계약 정도. 그래서 선물을 살짝 조절을 했고 뭐 주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오거나 한 거는 없다. 최근에 워낙 이제 뭐 선물을 뭐 12만 개 이상 매수하면서 3월 만기의 이유라고 했죠. 그래서 매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좋았는데 이 부분 살짝 조절해도 티도 안 나죠. 사실 12만 계약 중에서 7천 계약 정도면은. 그리고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해서 몇만 계약을 매도한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니까 요거는 지수를 하루 누르는 정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주식을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매도했느냐? 아니요.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한 거 아니죠.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원래 밑에서 이렇게 짧게 매수한 것들 위 조금만 올라가도 정리할 수 있고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단기적으로 매수했다고 좋게 볼 필요도 없고 매도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단기로 뭐 치고 빠지는 물량 그리고 프로그램 물량 등등 나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자,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주식을 그렇게 크게 매도한 게 없어요. 저 2천억 정도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뭐 1조도 안 되죠. 뭐 3월에 한 12조 이상 매도했던 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뭐 매도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 거예요. 뉴스에서 외국인이 또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보지 마시고 금액의 총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추세를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진짜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서 이제 선물을 매수해서 이 부분을 충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물을 매수를 안 해도 주식을 매도를 크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일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500억 매수했으니까 이제 1,000억 남았죠. 1,000억이면은 하루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뭐 그 매도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있다. 수급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옵션 동향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수를 눌러놓고 아래 하락 포지션 풋옵션을 청산하고 상승 포지션 콜옵션을 늘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급은 짧게만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수가 못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다. 종목들은 좋았으니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드디어 800포인트를 넘어갔죠. 이거 시작이라고 했어요. 750 넘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다시 한번 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지금이 아니고 500포인트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600포인트 아래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지금 추세도 그렇고 최근에 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언택트 관련주들 그리고 뉴딜 뭐 친환경 이쪽 보시면은 다 성장주 계열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들이지만 이 종목들 올라는 온다. 반등은 나오는데 약할 것이고 소부장 쪽을 차라리 보시고 성장주를 봐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 그냥 눈으로 그냥 확인하면서 그에 따라서 순응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안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시고 도저히 혼자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뭐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죠. 여기 공지 올라와 있으니까 7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기존 종목들 정리하는 방법이랑 뭐 다 조언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해주는 앞으로 들고 계시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굉장한 차별화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벌써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굳이 이 좋은 장을 그렇게 소외돼가지고 경험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누누이 밑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반등은 전 종목이 다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이만큼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요만큼 반등이 나오냐 차이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일부는 강한 기존 주가보다 더 높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을 거고 기존 주가도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소외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잘 가는 놈이 비중이라도 높아야 돼요. 이걸 매도하기 어렵다라면 얘가 비중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종목이 비중이 낮고 잘 가는 종목의 비중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간다고 해서 여기다가 물타기 해갖고 뭐 비중 실어 놓으면은 잘 가는 놈들 이제 손가락 빨면서 구경하고 남 부러워하고 왜 내 종목만 안 가냐면서 주식 탓하게 됩니다. 주식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종목을 잘못 선정을 한 것이고 비중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비중
밑에다가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잘 가는 놈들, 좋은 놈들, 그렇다고 좋은 놈들의 비중 실으라고 그랬다고 추격 매수 또 하지 마시고요. 조정받을 때 혹은 쌀 때 매수해 놓거나 그렇게 좀 기준 원칙 정해가지고 지지선 부근에서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살짝 조정받을 때 매매를 하던가 하셔야지,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요런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고 좋은 종목만 골라서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뭐 굉장히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은 앞으로 시작되는 상승장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 내면서 뭐 따뜻한 연말 연초 보낼 수 있고 내년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조정 정도만 잘 피해가면 돼요. 자, 종목 동향으로 들어가서 뭐 삼성전자 오늘 쉬었습니다. 뭐 지수 쉴 때 삼성전자 누르는 게 제일 쉽죠. 당연한 겁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지수가 치고 달리는 거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개별 성향이 있는 코스닥이 저렇게 올라가고 코스피가 쉬었다. 자, 코스피가 쉴 때 코스닥이 랠리를 펼친다. 이거는 코스피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코스피가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대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코스피가 올라오고 이런 경우에는 코스닥이 쉴 때 또 코스피가 올라가요. 그럼 수급이 오늘은 이쪽으로 쏠렸다가 코스닥으로 쏠렸다가 코스피가 가면 또 코스피로 쏠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쪽 시장을 다 들어 올리기에는 자금력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유동성이 있어도 자금력이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나게 매수하는 게 아니죠. 기관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펀드 환매하고 돈 빼가고 있잖아요. 기관이 어떻게 매수를 강력하게 들어옵니까? 연기금이나 좀 뭐 매수 여력이 좀 크겠죠. 그리고 뭐 사모펀드도 그렇고.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에 수급이 아주 강력한 거는 개인 수급이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아주 강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뭐 치고 달리면서 엄청나게 들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완화돼서 미국까지도 저렇게 뭐 계속 뭐 사상 최고치니 뭐 이런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최대 뭐 확진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런 이제 수급의 부재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는 자,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출액 확인하시면은 이제 매출액 8조 6천 500억 정도로 해서 나왔고요. 어디 갔어? 8조 6,500억으로 발표가 됐고 업데이트 됐겠죠. 아직 안 됐네요. 예상 컨센서스로 나왔네. 예상치보다는 높게 올라갔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자 1조 9,467억이니까 예상치를 상회했죠. 근데 제가 이거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틀 전에 먼저 쭉 브리핑 해드리면서 중요 포인트가 영업이익 이거 상회할 것 같다. 상회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자꾸 2조 원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2조 원을 넘어가야지 그래 최소치 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2조 원이 안 되면은 오히려 실망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2조가 안 됐다는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잡은 2조 원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눌러내렸습니다. 근데 요 찍어내린 부분에 의해서 오늘 지수가 쉬어가는데 크게 한 몫을 했죠.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주가가 있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단기간에는 수급이나 뭐 이슈로 해서 누를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기업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장 이렇게 못 올라가도 시간이 좀 걸려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부장이 더 유리할 겁니다. 상승률 측면에서 불리하다라고 지금 수개월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하락하는 중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가 아닙니다라고 했죠. 이 저점에서 매매하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싶은 성장성이 좋은 종목을 해야 되고 반도체주 좋다 좋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뭐다 소부장이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특히 제가 소재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 이쪽 종목들 매매하셨으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테스 같은 경우 아까 이슈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가 원래 삼성전자 뭐 기술력 자체는 좋은 기업이에요. 시각장비 쪽으로 잘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도 메모리 쪽에는 이제 도쿄일렉트릭이랑 뭐 6대4 정도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져 있는데 파운드리 분야 같은 경우는 도쿄일렉트릭이 독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를 지금 TSMC 따라잡겠다고 굉장히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완만하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에 좀 따라잡는 듯 하다가 이제 TSMC가 굉장히 전략을 잘했죠. 이 멋진 말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를 제대로 겨냥을 했는데 우리는 고객사 파트너와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TSMC가. 누구 겨냥한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이제 고객사들이랑 다 경쟁 관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파트너들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더 이제 분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런 상황에서 테스가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뭐 파운드리 쪽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쿄일렉트릭이 아니라 양쪽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비 가격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거고 공급에 대해서도 좀 안정성이 생기죠. 기존에 우리가 소재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하고 있었는데 이런 장비 부분에서도 국산화가 뭐 안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소재 말씀드리면서 계속 설명드린 게 맞춰가는 게 뭐 그냥 납품한다고 끝이 아니고 이거를 이 삼성전자가 원하는 대로 서로 이제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맞춰가는 기간이 수년간이 걸리는데 텍스는 그래도 뭐 메모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를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뭐 기술력은 갖고 있고 여기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뭐 텍스 쪽도 파운드리 이제 확대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처음부터 뭐 아주 큰 물량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급사가 됐다라는 부분에 일단 처음에는 의의를 두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죠. 테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늘 멋진 모습 보였는데 27,500원 요 구간에 바로 아래 딱 터치하고 좀 쉬었습니다. 윗꼬리 달고 25,000원 정도 유지하면 괜찮고 요런 종목 들고 계시면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쉴 때도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이슈가 없어도 야금야금 종목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올라오다가 조정받는 것 같고 올라오다 조정받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종목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계좌가 위쪽으로 우상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 괜히 안 올라오는 종목 소외주에다가 밑에서 이렇게 담아놓지 마시고 저희는 기존에 뭐 많은 종목 매매를 했죠. 뭐 유진테크나 뭐 ENF 테크놀로지 뭐 아직 좀 들고 있고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솔브레인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을 여러 종목들을 순환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교체한 게 이제 테스인 겁니다. 최근에 매수를 했어요. 테스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좀 운이 좋았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수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소식이 터진 거는 이건 뭐 운이 좋은 거죠. 제가 이거를 뭐 내부 사정을 다 알았겠습니까? 이건 운이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좀 잘 선택하면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가는 갈 자리를 간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 뭐 21조 8,500억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안 좋았어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천억 조금 안 되고 5,900억이고 순이익도 3,772억이고 뭐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안 좋아요. 당연한 거죠. 코로나 영향력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좀 좋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일 줄 알았는데 최악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살펴봤더니 그래요. 환율 동향이 워낙 약세니까 이 부분이 우호적인 작용을 한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쭉 확대될 때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GM이
미국의 3대 회사인 GM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정도로, 파산 신청 아닙니다. 기자분들이 이제 해석을 잘못하신 경우가 있는데, 파산 신청이 아니고 파산 보호 신청입니다.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하면서 좀 이제 위기까지 갔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북미 쪽이랑 뭐 유럽에 진출하면서, 특히 북미 쪽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제네시스, 그리고 소울, 소렌토 이런 차종들이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이제 뭐 점유율을 늘려가서 지금의 현대차가 완성이 됐죠. 그 당시에 그래서 차화정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때 주도주였고, 그때도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 수출주이기 때문에 환율, 원화가 약세면은 좀 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차를 또 우리는 같은 가격에 팔아도 원화가 약세면 환율 때문에 더 싸게 느껴지는 거죠. 더 싸게 사는 거죠. 입장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원화 약세일 때 조금 수출주들이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뭐 개별 소비세 인하 부분이랑 이제 노후차 교체 뭐 지원하는 부분, 이거는 뭐 지원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GV80이랑 G80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나왔다라고 해서 GV80 같은 경우는 많이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최악은 아니다 정도지 아주 좋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뭐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매도할 기회를 좀 주는 것 같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하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테슬라 말씀드리면은,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2분기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얘네는 공장이 가동이 중단됐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캘리포니아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심지어 이번엔 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순이익이 0.19달러, 주당 순이익이 0.19달러 적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었는데, 웬일인가요? 2.18달러의 흑자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에서 6% 이상 뭐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50억 달러 예상했는데 60억 달러 뭐 달성했으면 말 다 한 거죠, 뭐 이거는. 예상치보다 어, 예상치보다 20% 이상 20%가 이렇게 올라갔으니 말 다 한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 종종 한 번씩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 전기차가 메인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직은 메인인데, 그래도 테슬라가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S&P 500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KRX300보다는 그냥 코스피 200이라고 할게요.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편입 조건을 충족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적자 전환됐으면 안 됐는데 다행히 충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코스피 200의 종목이 편입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대형 펀드나 뭐 기관 투자자, 외국 투자자들 벤치마크 추종하는 투자 자금 유입되게 돼 있죠. 그러니 주가 상승에 유리한데, 테슬라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주가 상승보다는 주가가 조정받을 때 하락을 방어해주는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에 도움이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지수 편입이야 뭐 어차피 지수위원회가 업종 대표성이랑 자금 확보 이런 거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전기차의 대표하면 테슬라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자금 확보도 앨런 머스크가 뭐 이름만 대도, 손정희 회장처럼 이름만 대도 누구나, 세계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장성. 이게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니 뭐 아니면은 뉴딜, 뭐 그린 뉴딜이니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주 쪽에다가 밸류를 계속 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성장성이 꺾이게 되면 여기서 한풀 꺾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장성이, 우려됐던 성장성이 이제 살아난 거죠. 테슬라 흑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좋을 줄 알았던 테슬라마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 여전히 괜찮겠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좋으면은 코로나에서 회복되면 얼마나 좋아질 거야? 라는 심리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그러면 이게 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성장성이 꺾였다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도 좀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 제가 최근에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만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잘해줬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저렇게 성장성이 회복되고 하면서 네이버도 좀 좋은 모습 보였어요. 21선 이렇게 돌파했죠. 좋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21선 이제 이탈하면 안 되고 유지만 잘해준다라고 하면 네이버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기간 조정 좀 받고 더 갈지 뭐 아니면 좀 쉬어갈지 그거는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위에서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도 위쪽에서 움직일 이런 가능성을 지금 엿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도 뭐 마찬가지고 나쁘지 않았죠. 카카오는 원래부터 21선 이탈하지 않고 유지가 돼서 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위쪽에 어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저점 매수 일부 들어온 건 괜찮은데 한 차례 양봉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양봉이 나와줬어요. 이런 식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을 테슬라가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도 성장주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으로 증명해 줄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투자하고 성장주에 투자하자라는 이런 심리 그리고 여론 쪽을 이제 긍정적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실적이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흑자 전환된 거, 뭐 S&P 500, 뭐 편입 조건 갖춘 거 다 좋죠. 다 좋은데 여기서 더 확대하면 성장성에 대해서 밸류를 준 이런 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실적 중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뭐 기분도 좋은 기분 좋을 수 있는 이런 실적들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랑 테슬라 요 실적 발표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동안 제가 3일 동안 연속으로 말씀드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좋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 종목들은 당장 여러분들이 매매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매수해서 아주 길게 보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시면은 주식 모르시는 분들, 동학개미 운동하시는 분들, 아예 모르는 분들 들어오신 분들도 수익은 날 수 있다. 수익률 자체에서는 조금 밀려도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수익만 나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이 나오니까 조금이 아니죠. 크게 나은 수익이 나오니까 이미 수익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실망하실 건 없고 그리고 주식을 이제 저희처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소부장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장기로 보유할 금액 정도는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들어가셔도 돼요. 장기로 들어갈 쪽은 신경 안 쓰고 싶은 쪽은 길게 내년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매매 계좌에서는 소부장 쪽이 유리하다. 그리고 성장주 계열 쪽이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이 제가 선물에 대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 증거금만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제가 조만간 빠르면 뭐 이번 주든 아니면은 뭐 8월 안쪽이든 해서 교육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육 영상은 여기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은 요 교육이 미래다라는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아주 기초 강의, 마인드 특강, 주식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접근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기초 용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해 드리는 것들 있죠. 이런 지지와 저항까지 캔들 보는 법, 지지와 저항 구성 원리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세요. 제가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니까 이 구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그 후에 뭐 이평선이든 추세나 이런 거는 조금 쉬었다 강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올해 뭐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는 다시 한번 강의를 뭐 아주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연결해서 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먼저 반복해서 보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이 되셔도 이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은 따라오기도 굉장히 수월하십니다. 물론 모르셔도 저희가 다 해드리지만 알고 가면은 좀 더 뭐 편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정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황은 뭐 목요일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주말이나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릴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